예, 주말 동안 제가 또 몸살 감기에 걸리면서 목소리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좀 생략을 했었고, 오늘도 네, 조금 기력을 차리고, 원래 이제 백신 3차 접종 예약을 해가지고, 3차 접종 예약을, 네, 접종을 마치고 지금 또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오늘 장이 굉장히 좋지 않았고요. 네, 일단 앞에 원래 이제 증시 설명을 하던 부분은 네,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아직까지는 목 상태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고요. 일단 증시가 이렇게 크게 하락을 했고 그 중에 두산중공업이 좀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네, 이렇게 영상을 찍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도 네, 커뮤니티에 제가 썼듯이 네, 그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 긴장감이 굉장히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과 러시아의 신경전으로 지금 커져가고 있고요. 한치의 그 양보도 없이 계속해서 이제 점점 그 응집력이 커지는 모습이죠. 그래서 어느 하나라도 이제 터지게 되면은 정말 이제 세계 대전이 발발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소리가 나올 정도로 긴장감이 고조화되고 있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합니다. 지금 이제 러시아를 두고 보자니 이제 중국 쪽에서도 네, 대만을 계속 주시를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선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대만의 대처를 또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에서도 또 강력한 그런 대응 방법을 네, 강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그런 이해관계 때문에 지금 서로 물러서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러시아는 뭐 원래 우크라이나를 좀 노리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참 지금 네, 지구온난화로 이렇게 합심해서 좀 세계 정책을 좀 펼쳐가는 과정에서 또 다시 이렇게 좀 제국주의적인 그런 움직임이 보이다 보니까 좀 안타깝긴 합니다. 아무튼 그런 여파로 지금 우리나라 증시도 하락을 피해갈 수 없었고요. 그 다음에 금리 인상, 네, 물가 인상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또 이제 다시 불붙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감이 이제 겹쳐지면서 증시가 좀 전부 다 하락을 해버렸습니다. 미국 증시 포함해서 니케이 그다음에 우리나라 증시도 모두 하락을 했고요. 자, 근데 특히 이제 두산중공업이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1,750원 하락해서 10% 가량 하락을 했고요. 15,600원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사실 두산중공업뿐만이 아니고 다른 종목들도 한 3, 4% 이상씩 다 하락을 했는데 특히 이제 10% 가량 하락하면서 좀 크게 하락을 했고요. 일별 거래량이 좀 많았습니다. 거의 1,000만 주 가까이 터지면서 이렇게 네, 두산중공업 거래량이 증가를 하면서 하락을 해버렸습니다. 사실 딱 이 기술적으로만 보았을 때는 굉장히 좋지 않은 음봉이 나왔고요. 바닥 라인을 지지를 하던 그 지지 라인이 큰 박스권이 깨졌습니다. 이탈했습니다. 그래서 이탈도 이제 크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 당분간은 추가 매수보다는 좀 지켜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네, 증시 분위기도 지금 안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바로 이제 추가 매수보다는 좀 더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와 같이 다시 한번 갭이 벌어졌을 경우에는 바닥 라인을 다지는 그런 움직임이 필요하고요. 이전에 유상증자 과정에서도 네, 바닥 라인을 한 번 더 떨어뜨리면서 이렇게 좀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또다시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렇게 네, 크게 하락을 했고요. 그럼 왜 이렇게 자꾸 네, 두산중공업 주가가 이렇게 공격을 받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네, 핵심만 좀 설명을 드리고 바로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기관 투자자가 오늘 수급을 보면 187만 주를 매도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90만 주를 매도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금융 투자가 또 130만 주를 던졌고요. 자, 지금 2월 10일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금융 투자 쪽에서 매도 물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계속 쏟아졌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외국인 투자자와 금융 투자로부터 공매도 물량이 쏟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기관 투자자의 누적 매도량이 830만 주에 해당합니다. 그만큼 이제 찍어 누르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주가를 막 그렇게 끌어내리기보다는 어느 정도 주가를 유지를 해주면서 공매도를 치면서 좀 신주 교환을 위한 그런 주가 끌어내림을 했는데 그 주가 유지는 해줬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주가를 이제 하락을 시키면서 끌어내렸다는 말이죠. 그래서 조금 의미가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신주 교환에 의한 공매도도 있지만 지금 이제 정말 이제 주가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공매도를 친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네,
가차없이 떨어지는 모습이 좀, 조금 보기 좋진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얘기를 드리면은, 오늘 이제 보험, 투신 모두 할 거 없이 이제 연기금까지도 매도가 크게 나왔고요. 사실상 이제 연기금 투자자는 꾸준히 기관 투자자 중에서 매수를 이어온 그런 투자자였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 30만 주가량 이렇게 매도를 좀 했는데요. 사실 이제 2월 제가 10일에서 11일까지 청약일이었습니다. 근데 청약일이 끝나고부터 이제 그 권리 공매도가 가능하다고 했죠. 그래서 2월 14일부터 오늘부터 해가지고 원래는 이제 공매도가 가능합니다. 그 청약일 기간 동안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었죠. 1월 아마 11월부터였을 겁니다. 11월부터 2월 11일까지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었는데 일단 뭐 예외적인 공매도는 허용이 되더라도 계속 금지가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오늘부로 다시 공매도가 가능하게 되었고요. 그런 움직임 때문에 또 이제 공매도를 실시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연기금 투자자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줄곧 매수를 해왔기 때문에 제가 이전에도 좀 주시를 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은 연기금 투자자 같이 큰 투자자들은 좀 이제 청약을 참여를 했을 때 그 바로바로 이제 청약을 참여한다라고 해서 지분이 바로 늘어나진 않죠. 그래서 신주입수권에 대해서 만약에 청약을 모두 참여를 했다라고 했을 때는 본주에서 이제 그 청약 수만큼 좀 이제 일부분을 차익 실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수량을 맞춰야 되거든요. 비율 자체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제 2월 14일부터 좀 이제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계속 주시를 하고 있었는데 일단 오늘은 첫날은 이렇게 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3월 4일 신주 상장까지 계속해서 연기금 투자자가 차익 실현을 할 것인지 좀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동안 이제 연기금 투자자의 패턴을 보면 신주 상장 전에는 어느 정도 이제 매도 물량을 내보이는 것이 일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이 유상증자 청약을 참여했기 때문에 3월 4일에 신주 상장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두산중공업의 일부분을 차익 실현하는 모습이다. 뭐 그 정도로만 이해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주가를 주로 끌어내리는 그런 움직임 자체는 여기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신주 상장이 아직 다 되지 않았습니다. 3월 4일에 8,280만 주 정도가 상장이 되고요. 그게 이제 13,850원에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1WR 워런트가 4월 4일에 만기가 됩니다. 근데 이게 워런트가 제가 신주인수권 부사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신주인수권 증서더라고요. 그래서 신주인수권 증서라는 것은 그때 여러분들이 유상증자 청약을 참여하실 때 44알 있죠. 그거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간이 지나면 이게 사라졌을 때는 이제는 그 권리가 사라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러면 그냥 이제 돈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만기가 되기 전에는 권리를 행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만기를 거의 한 달 반 정도 앞두고 있죠. 그래서 그때까지 좀 이제 워런트가 가격 변동이 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워런트 가격이 오늘도 상당히 많이 내렸는데 좀 이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가가 사실 두산중공업 주가가 뭐 공매도를 치더라도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일단은 증시 자체가 좋지는 않았고요. 분위기가 좋지는 않았는데 그에 비하면 너무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화하니 두산중공업에 대한 유상증자에 대한 청약률이 오늘 발표가 되었죠. 그래서 제가 어제 기사를 하나 보고 그 커뮤니티에도 좀 이제 글을 써서 97.44%라고 알려드렸는데요. 97.44%로 이제 뭐 유상증자가 실패를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가 떴습니다. 근데 사실 뭐 실패라고 보기에는 거의 뭐 100%에 근접한 청약률이었고요. 이 100%, 이 97.44%에서도 확인을 해보면은 여기 보시면 우리사주 조합 및 구주주 청약을 보았을 때 우리사주 청약 주식수가 1000만 주, 1070만 주고요. 초과 청약 주식수가 649만 주입니다. 그래서 구주주에서는 초과 청약을 649만 주를 진행을 했다라는 거고요. 우리사주 청약에서 실권주가 발생을 해가지고 그 초과 청약 주식수가 100% 청약이 되었고 그걸 제외하고도 이제 200만 주가 실권주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사주 청약 물량이 합쳐서 이제 850만 주 정도가 실권주가 발생을 했다라는 소리인데
그게 뭐 악재로 좀 인식을 할 수도 있지만, 네, 유상증자 실패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210만 주에 대해서는 일반 공모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증권사들 있죠. 증권사들이 이제 일정 비율로 일반 공모를 실시하게 되고, 일반 공모에서도 가져가지 않는다면 증권사에서 이제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결국에는 유상증자 100% 청약이 진행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일시적으로 이제 이렇게 악재 아닌 악재가 나왔지만, 뭐 어떤 기사를 보니까 이유가 네, 드러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사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청약 미달 소식에 뭐 주가는 급락을 했다 뭐 이렇게 나왔는데, 구주주는 이제 네, 105% 초과 청약을 진행을 했고요. 네, 그래서 구주주는 이제 초과 배정 물량 이상, 네, 배정 물량 이상 물렸는데 우리 사주 조합에서 청약 미달이 발생을 했다. 근데 그 이유를 보니까 우리 사주 조합에서 네, 미매각 물량이 발생한 것도 이번 증자에 앞서 진행된 두산중공업의 두 차례 증자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주 조합원들이 대출 한도를 모두 채워서 더 이상 응찰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의 미래 성장 가능성이 어둡다는 이유로 구주주나 우리 사주 조합의 청약이 부진했던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뭐 두산중공업이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참여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이렇게 네, 한도가 넘어가지고 이제 참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네, 이게 우리 사주 쪽에서 실권주가 발생할 것을 좀 알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주주도 실권주가 발생할 것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사실은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조금은 그래도 무리한 그런 유상증자를 진행을 했다라고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아무튼 그래서 그래도 일반 주주분들이 두산중공업에 대한 미래성을 인정을 해서 초과 정량을 해가지고 97.44%까지 끌어올린 게 저는 그래도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 실권주가 일단 발생을 하긴 했는데, 우리 사주 물량이 지금, 네, 실권주가 발생한 것은 이미 초과 물량으로 상당 부분이 이제 메워졌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주 물량이 실권주가 대량 발생한 이유는 회사가 좋지 않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일시적으로 뭐 악재로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할 수 있죠. 공매도 세력은 특히 그런 건수를 놓치진 않습니다. 그런 빌미를 제공을 해서 바로 이제 명분을 쌓고 공매도를 때려버리는 게 이제 공매도 세력이죠. 정말 이제 더럽게 움직이긴 하는데 아무튼 네, 우리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유상증자가 이제 앞으로는 추가 유상증자가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무리수가 된다라는 점이고요. 우리 사주에서도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는 이번 유상증자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유상증자는 좀 없었으면 하고요. 사실 뭐 감자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감자라는 것은 부채 비율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특히 그래서 감자 이후에 대규모 유상증자를 진행하곤 하죠.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들을 한해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삼성중공업이라든지 아니면 현대 두산 인프라쿠아 이런 것들이 이제 예를 듭니다. 근데 유상증자 결과에 대해서 이제 그 두 기업과 비교를 할 수는 있지만 성격 자체가 좀 많이 다르고요.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부채 비율이 상당히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목소리가 너무 안 좋아서 좀 듣기 거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조금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계속 진행해서 자, 보시면은 일단은 실적이 나왔었죠. 원래는 이제 컨센서스가 13조, 매출이 13조였고 영업이익이 1조 정도였습니다. 근데 매출 인식이 조금 덜 되었는지 이제 두산 인프라코아를 제외를 했는지 네, 조금 이제 매출 자체는 감소를 좀 했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제 수익성이 좋게 나왔고요. 1조 1000억, 1조 1880억이죠. 1조 1800억이죠. 네, 그렇게 11조 8천억이고요. 네, 죄송합니다. 네, 매출액이 11조 8천억이었고 영업이익이 8,900억,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이 6,450억입니다. 그래서 컨센서스보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줄었지만 오히려 당기순이익은 늘었고요. 개별 순이익도 지금 두산중공업이 상당히 많이 개선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거는 이제 분기 보고서가 나왔거나 아니면
연말 이제 반기 보고서죠. 그런 것들을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것들이 안 나왔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 지금 이제 추정치이기 때문에 네,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여기서 6,400억이 되었고 9천억이 되었지만 뭐 크게 변함이 없이 진행이 되었고요. 예상만큼 실적이 잘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인프라쿠아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두산인프라쿠아의 빈자리를 충분히 지금 두산바켓이라든지 두산퓨얼셀이라든지 그런 기업들이 잘 메꿔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두산중공업의 그런 손실 비용이 많이 줄었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그리고 부채 비율을 확인했을 때는 자, 지금 2021년 3분기 기준으로 198%였고요. 사실 부채 비율이 200% 이상이면 꽤 많습니다. 부채 비율이라는 것은 자본의 퍼센트거든요. 그래서 자본이 10조라고 했을 때 부채가 20조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다라는 거고요. 지금 200%면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 이제 두산중공업이 이번에 유상증자를 성공을 했기 때문에 사실 성공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97.44% 1조 이상을 이미 모집을 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5천억 정도를 네, 채무 상환을 진행했을 때는 130%까지 네, 지금 이 부채 비율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기업이 좀 부채 비율이 괜찮다라는 기업들은 100% 미만이긴 하지만 그래도 130%까지 두산중공업이 이 부채 비율을 떨어뜨렸다는 것이 굉장히 좋은 소식이고요. 약 이제 네, 2년 만에 2년도 아니죠. 거의 2년도 안 돼서 지금 부채 비율을 300%대에서 지금 100%대까지 떨어뜨린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네, 이 유보율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 와중에 이제 신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지금 뭐 두산중공업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지금 공매도 공격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 좀 안타깝긴 하네요. 지금 그들의 이해관계에 지금 얽혀서 좀 이제 마음이 아프실 걸로 예상이 되지만 사실 뭐 결국에는 올라갈 거라고 저는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공매도 거래량을 보았을 때는 정말 어이가 없을 정도로 막 쏟아붓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증권사 쪽이죠. 그 금융투자 쪽에서 쏟아지고 있는데 일단은 상황을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때도 이제 공매도 거래가 굉장히 많았지만 사실 공매도 잔고 자체는 줄어들었고요. 이때도 이제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3월 4일 신주 상장이 될 때까지는 그들의 이제 작업질이 계속 시작될 거기 때문에 그런 과정은 이제 한 달 정도는 좀 이제 한 달도 아니죠. 한 2, 3주 정도는 어느 정도 묵혀두시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단계에서는 추가 매수를 네,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17,500원대에 네, 그쪽에 이제 계속 매수 기회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이제 박스권 자체가 깨졌을 경우에는 지금은 공격적으로 매수하기보다는 지켜보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좀 자리를 잡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천천히 좀 접근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증시 분위기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소식이 지금 원전 28기 해체 계획이 이제 승인이 났다고 하죠, 정부에서. 자, 이제 끝까지 지금, 네, 마지막 임기인데, 그거를 이제 또 해체 계획을 승인을 해서 기어이 탈원전을 진행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참, 뭐, 마지막까지 뭐, 그걸 승인을 해서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정말 이제 저는 똥꼬집이라고 보여집니다, 정말. 네. 지금 세계적으로는 계속해서 원전 쪽을 지금 인정을 하고 다시 결국에는 원전으로 회귀를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 핵 폐기물과 그 다음에 환경 문제로 계속해서 태클을 걸고 네, 원전을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궁극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 100%로 가는 것이 맞지만 지금 단계에서 신재생에너지 100%가 쉽지가 않고 그다음 신재생에너지가 아직까지 검증이 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원전으로 다시 회귀를 하는 것이고요. 왜 유럽 국가들이 네,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하다가 다시 원전을 추가를 해야 되는지, 왜 에너지 믹스로 방향을 틀어서 지금 EU에서조차도 그린 텍소노미에 원전과 천연가스를 넣는지 그것을 왜 다 무시를 하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계속해서 그 해체하는 방향, 원전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적어도 이제 한 향후 10년 동안은 그래도 네, 원전 비율을 유지를 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늘리는 상황에서 화력 발전을 비중을 줄이고 그 신재생 에너지가 어느 정도까지 효율성이 유지가 되는지
적어도 모니터링은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상당히 이제 효율이 높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이제 원전 비중을 줄여도 되겠죠. 근데 무턱대고 이제 이걸 엄청나게 늘리면서 이것도 급하게 줄이고 원전도 줄여 나간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나중에 이 감당은 어떻게 할 겁니까? 여기서 효율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전기료 상승과 그 다음에 그런 에너지 대란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저는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겪고 유럽에서부터 지금 네, 원전에 대해서 지금 시작을 했는데 일단 네, 프랑스에서는 네, 이미 원전이 많긴 하지만 네, 원전 르네상스를 직접 이제 마크롱 대통령이 선언을 할 정도로 그만큼 원전에 대해서 지금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원전 14기 건설을 계획을 발표했고요. 사실 뭐 우리나라가 이렇게 프랑스를 따라가야 된다 이것도 아닙니다. 근데 어, 무리하게 탈원전을 진행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저는. 그러고 무리하게 지금 여러 기업들이 죽자 살자 한 그런 공사 비용이 묶여 있는 그 건설하던 것들도 굳이 묶어둘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프랑스도 네, 노원전 가동 연장, 그다음에 신규 원전 14기 건설 계획을 발표하면서 계속해서 원전에 대해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원전에 대해서 중요한 이 과도기적 에너지 과도기적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이 프랑스에서 인지를 하는 것이고요. 네, 원전이 없어도 되는 시대가 분명히 오겠죠. 네, 핵 분열 말고 핵 융합이 성공을 하든지 아니면 수소 경제가 너무나도 잘 활성화되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되든지. 근데 그때까지는 아직까지는 수십 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과도기 동안에는 원전이 필요하다. 이런 이 의의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도 지금 보시면은 최대 네, 공공전력 기업이 SMR 도입을 했고요. 두산중공업이 뉴스케일 파워와 이렇게 함께해서 대형 호재라고 이렇게 또 기사가 나왔습니다. 뭐 여기는 이제 제가 기사 내용을 살펴보지 못했지만 계속해서 이제 미국과 유럽 중심으로 해서 SMR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 제가 따로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간단히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좀 많이 흔들리실 것 같아요. 주가를 보시면. 근데 일단 3월부터 해가지고 첫 번째는 대선입니다. 대선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네, 그래서 원자력에 대해서 확실히 어떤 후보가 지금 밀고 있는지 두 후보가 있는데 그 두 후보가 이번에 또 네, 힘을 합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이 이제 당선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3월 이후에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국내 이 원전 시장도 상당히 판도가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한울 3, 4호기라든지 아니면 추가 뭐 신규 원전 증설이라든지 아니면 원자력에 대한 투자라든지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달라질 것이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도 원자력 관련 기업들이 움직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네, 두 번째는 3월에 이제 뉴스케일 파워 네, 상장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가 당장 뭐 3월에 상장을 확정한 것인지 일단은 과정이 진행되는 것인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상반기에는 나스닥 상장이 마무리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스닥 상장까지 좀 이제 지켜보아야 될 것 같고요. 네, 세 번째는 이집트 원전이 이제 4월 달이면 계약이 체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규모가 2, 3조였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건설 시공 측 비중을 이제 45%를 두산중공업, 55%를 현대중공업이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도 상당 부분 비중 있게 이 이집트 원전 프로젝트에 참여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네, 폴란드 원전입니다. 폴란드 원전도 이제 서서히 이제 이 입찰이 시작될 겁니다. 근데 미국 쪽으로 좀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미국 쪽에서 폴란드 원전 전체를 다 가져가더라도 일부분 우리나라에 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하면 좋겠지만 사실 미국이 수주를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주기기를 담당을 하든지 시공축을 담당을 하든지 또 이렇게 이집트 원전처럼 또 이제 부분 수주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그런 기사를 제가 언급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 원전도 많이 기대가 되고요. 체코 원전도 아직까지는 이제 미국이라든지 한국이라든지 뭐 그쪽에 누가 유리하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조금 더 시간이 있어야 되겠지만 마찬가지로 입찰이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SMR 관련 소식입니다.
루마니아에 대한 19개 SMR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될 거고요. 그다음 미국의 아이다호주에 12개, 6개죠. 6개에 대한 그런 SMR이 진행될 겁니다. 그 중에 두산중공업이 주요 기자재를 납품하게 될 것이고요. 올해 이제 원래는 900억에 대해서 매출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2천억까지도 지금 기자재 수주를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를 시작으로 해서 매년 이제 기자재 수주가 늘어날 전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좋은 소식들이 있고요. 지금 제가 원전 소식만 얘기를 드렸지만 지금 뭐 수소 터빈이라든지 해상 풍력 쪽 그쪽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구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원전을 저렇게 증설을 하지만 신재생에너지도 같이 증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좀 그런 식으로 에너지 믹스로 가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신재생에너지가 굉장히 이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을 때 그때 이제 핵 폐기물이 나오는 그런 원전은 좀 줄여도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자, 지금은 결론은 이제 오늘 이제 두산중공업 급락에 대해서 사실 뭐 공매도 공격이 많이 있었고 지금 이제 아까 워런트 가격도 제가 본다고 했는데 이 워런트 가격 보시면은 상당히 이제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워런트 상장과 신주 상장과 좀 깊은 관련이 있는 것 같고요. 그 중에 이제 금융투자 쪽에서 공매도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더 두고 한 달 가량은 좀 이제 무덤덤하게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주가 매수는 조금만 더 참다가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리뷰를 할 예정이고요. 두산중공업이 지금 이렇게 떨어졌더라도 사실 모든 종목들이 고점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떨어진 시점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분들이 지금 주식 계좌에서 빨간불을 보기 힘든 정도고요. 네, 그래서 그만큼 다들 힘든 장이니까 같이 좀 합심해서 이 장을 좀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 몸을 좀 회복하고 또 좋은 소식 들고 또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